네, 같은 식품업계인데 빙그레 같은 폭염 관련주, 수혜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라면 가격을 인하하라는 부총리 요구가 있었죠. 라면주로 묶이는 농심뿐만 아니라 삼양식품, 오뚜기까지 모두 약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 주가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동국제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그룹이 분할 상장하고 나서 동국홀딩스는 2연상을 기록을 했고요. 동국제강도 2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분할 효과가 과연 지속될까요? 두 분의 의견은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급등이 분할 효과였다면 이틀 연속 상한가 강세 이 정도면은 많이 간 것 같네요. 아마 전체적으로 시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대한민국 거래소 시장에서 인적 분할에 대한 효과가 발현되는 기업은 제가 16년 차 이제 증권맨인데 그런가요? 기업이 예. 특별하게 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혹은 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보다는 자금에 대한 조달이라든지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의사결정이 충분히 발휘되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가까운 쪽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 LG화학에서 분사를 했는데 만약에 LG화학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쭉 좋은 흐름으로 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기는 적절했다라고 보는데 주가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이 세 종목 다 전부 다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적 분할 전에 시총하고 인적 분할 이후의 시총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기업 분할을 하고 나서 이제 4개 회사로 크게 분할이 됐죠. 네. 그중에 2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서 동국제강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럼 본업에 대한 모멘텀은 어떨지 앞서 짚어본 재건주나 인프라 쪽도 묶일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열연 쪽을 가지고 있고 동국 CM은 이제 냉연 쪽인데 네. 그나마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지금 후판이나 봉현강, 열연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우리 조선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최강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강 가격도 이제 스물스물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거래가 정지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흐름을 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자동차나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쿠팡 가격도 인상에 대한 부분도 조선 회사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가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분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은 이제 나중 문제고 결국에는 향후의 본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들은 열연이나 이런 후판을 사업을 하고 있는 오히려 동국제강 쪽에서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에 대한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농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부총리 요구가 있었죠. 라면주로 묶이면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하락이 나왔습니다. 가격이나 압박을 주가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농심에 대한 의견도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농심은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최근까지만 해도 고점을 높이는 중이었는데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인 걸까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인 것 같고요. 네.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반기 배당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발현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우려가 되는 흐름이어서 기관을 중심으로 좀 매도 우위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과거 삼양식품이라든지 특히 이제 업계 점유율 1등 같은 경우, 농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격 전가라든지 회복에 대한 부분도 좀 진행이 될 텐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반영된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고 기관 쪽 중심으로 오늘 좀 매도 우위를 가져간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인데 굳이 여기서 농심에 대한 부분들을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농기계 업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밀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만약에 3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하면 비료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좀 대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안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라면 가격을 많이 인상했는데 이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절반가량 빠져서 라면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근데 미국에서는 또 밀 수확량이 완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을 또 못 내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도 사실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10월에 거의 라면 회사 대표적인 4개 회사가 10월쯤에 올렸었고 그 이후로 농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었죠. 그리고 사실 밀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전부는 계속 가격이 올라왔었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도 느꼈겠지만은 운임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이 마진 차이가 이제 밀가격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가격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진이 이제 컸었던 부분인데 물론 제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이 더 많은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가격을 또 올릴 수 없다는 측면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가뭄 사태로 밀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오늘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을 내리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걸 호응해주는 검토한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상황이다 보면은 국내에 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보다는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투심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이슈들을 팔로우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심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빙그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죠. 35도까지 올라갔죠. 빙그레 하면 아이스크림이 떠오르는데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빙그레 주가 예열 시작되는 걸까요? 네, 빙그레는 나뉘어졌습니다. 빙그레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고 있는 중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오늘은 농심의 쇼티지 부분들이 일부러 좀 반영이 돼서 빙그레 좀 반등을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통하면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좀 이끌어갈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이 농심 대비해서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빙그레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뭐 반등을 좀 빗대어서 충분히 가격 반등은 하루 이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빙그레에 대한 음식료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대안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반등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충분히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일 것 같고요. 여름의 대표적인 종목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오텍이나 위니아, 신일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가 흐름들이 혹시 7, 8월 달에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스를 주셨어요. 지금도 좀 땀이 송글송글 더위를 좀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마음을 좀 담아보셨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제 중국이 이런 빙가류에 대한 매출이 조금 크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예년보다 오히려 무더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2, 3분기가 좀 성숙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빙그레도 마찬가지였고 뭐 신의전자 등 결국에는 이런 계절적 성수기가 결국에는 예년보다 더 호황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예술도 통해서 내일 주가 전망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이 직접 골라온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CS윈드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오, CS윈드 지금 되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략 가능합니까? 아마 지난주 목요일 현대 로템 자리 같아요. 왜냐하면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중심으로 해서 IRA에 대한 부분들, 특히 수주 부분들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발현이 될 것 같고요.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2025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 2019년부터 투자했던 3조 5천억 현지 건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7, 8월 달, 다음 달부터 수주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상풍력 타워 같은 경우가 유럽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부터 좀 주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오늘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워낙 좋았거든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가 12만 6천 주 정도 들어오면서
하반기 분명히 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조금은 무거운 주식이지만 오히려 10만 원까지는 현재 뭐 시장 분위기를 좀 빗대어 본다라고 하면 좀 전혀 부담 없이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현재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력 관련주 CS윈드를 가져오셨고요. 신고가를 바라보고 목표가 10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또 책정을 해 주셨네요. CS윈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롯데관광개발. 리오프닝 뭐 중국 쪽이랑 사이 안 좋다 어쩐다 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행 성수기 효과를 좀 봤나 봐요. 확실히 지금 3월 달부터 주기 베이징에서 제주도로 오는 노선이 이제 재개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월별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네. 4월 달에 32억 그리고 5월 달에 120억이 나왔습니다. 오, 갑자기 그만큼 늘었네. 이제 중국에 대한 노선이 계속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이 이제 크게 나왔었던 네. 것 같고 물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N달러가 워낙 이제 싸다 보니까 네. 후쿠오카랑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 똑같다가 얘기는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었죠.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주도라는 이제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만큼 5월달에 데이터가 좋았다. 그리고 6월달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물론 21년에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의 비교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2분기 때는 역대급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3분기, 4분기에 갈수록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국인들에 대한 아웃바운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여행객들의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인바운드 된 중국인들의 가속도가 이제 불을 붙은 만큼 물론 제주도 입국하는 이제 인원수는 이제 코로나 이전만큼 대략 20에서 30%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100%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여지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더 갚하는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조금 주춤하다가 오늘 그래도 양봉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최근 고점이 15,0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가 15,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로 CS윈드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을 짚어주셨습니다. 풍력주와 리오프닝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